글쎄요.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좋을래나? 제가 조금 속물적인 얘기를 할게요, 그러면요. 약간 그 너무 머티리얼스카 들릴 것 같은데, 여러분들 그 학부 졸업한 다음에 그 받는 초임 연봉 그 평균 있죠? 어떤 연봉이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? CS? 예, 불행히도 CS예요. CS가 저희보다 2,000배가 높아요. 근데 그 다음이 EC예요. 근데 실제 요즘은 CS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자업 숫자로 보게 되면 EC가 압도적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공대에 있는 모든 전공에 비해서 EC가 한번 리크루트 한번 오프닝 한번 찾아보세요. 그 회사가 뭐 기계를 만드는 회사든 뭐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든 뭐든 간에 EC는 다 뽑아요. EC를 안 뽑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. 그만큼 잡 오프닝이 많고 또 불행히도 EC에도 1등을 내줬지만 여전히 그 탑2 자리에 초임 왔을 때 탑2 자리에 EC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지금 바깥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보세요. 어떤 분야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? 대부분 다 EC 분야들이에요. 저희가 하는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거든요. 제가 학부 때 그 맨 처음에 그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때 코딩을 했더니 제가 이제 코딩을 했으면 기록을 그 레코드해서 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가 없었으니까. 혹시 여러분 펀치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? 펀치카드? 종이에 구멍 뚫어가지고 영문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저장하는 게 펀치카드예요.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거든요. 아, 저는 맨 처음 코딩했는데 펀치카드를 받았어요. 이게 네가 한 코드라고, 코딩이라고. 근데 그랬던 세상이 지금은 요만한 그 메모리에 지금 뭐 테라가 들어가죠. 엄청난 세상이 된 거죠. 근데 지난 한 세기 동안 그 세상의 변혁을 이뤘던 그 기술들이 뭔가를 쭉 보게 되면 거의 90%가 EC라고 봐요. 바이오 조금 빼고. 근데 바이오는 사실은 그쪽 분야가 맞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. 저는 뭐 바이오 이런 거랑 전혀 관심이 안 맞거든요. 아마 이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랑 성향이 비슷할 것 같은데, 물론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큰 틀을 이루고 있지만, 일반적인 산업계를 봤을 때, 뭐, 최근에 우리가 그 이런 데면 다 아는 회사들, 페이스북, 뭐, 구글, 애플, 이 회사들이 하는 게 뭔가 보게 되면 다 이시 거를 해요. 그 전 세대 그 이노베이터들, 인텔, 뭐 IBM 이런 회사들도 이제 그 전 세대 그 이노베이터들이죠. 인텔, IBM 하는 게 뭐죠? 다 이시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전공을 고르셨어요. 그 많은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사실 제일 높게 보는 게 뭐냐면 모티베이션. 이 학생이 내가 하는 연구에 얼만큼 관심 있고 얼마나 익사이팅 하느냐를 보거든요. 여기 뭐 포디에서 다 학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레벨에 대해서는 큰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큰 이 관심은 안 돼요. 왜냐하면 다 퀄리피케이션이 되니까. 근데 정말 내가 하는 이 연구에 얼만큼 이 학생이 정말 익사이팅 하느냐가 사실은 큰 관전 포인트, 뽑는 그 포인트거든요. 거기에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커리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. 교수님들이 훨씬 좋아하니까. 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대학원에 가야겠지라는 그런 확신이 온 상태에서 대학원에 왔다가 한 학기 해보니까 내 생각이랑 많이 틀리네. 내가 학부 때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망감도 크고 또 많은 그 경우에 그 내가 뭐 할지 모르는데 일단 가서 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온 대학원에 온 사람 학생들이 그 상대적으로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정말로 좀 밀려요. 왜냐하면 모티베이션 있는 친구들, 내가 뭘 할지 확실히 아는 친구들이 확실히 빨리 치고 나가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대학원에 갔을 때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요. 근데 대학원에서 뭐 할지 정해봐야지 해가지고 대학원에 간 다음에 이 교수님 같다면 한번 채택거려보고 두 교수님 같다면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 분야를 찍어가지고 달려가는 친구들보다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많으니까 내가 그 학부생들한테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라고 추천할
이게 사실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워낙 다양한 그 액티비티들이 있으니까. 근데 제가 한 가지 사실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.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. 제가 그 삼성 다닐 때부터 또 퀄컴 했을 때부터 또 퍼듀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던 게 뭐냐면 제 회사를 차리는 거였었거든요. 저는 제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. 회사를 두 개 차렸어요, 지금까지. 첫 번째 회사는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고, 두 번째 회사는 찬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회사를 두 개 차렸거든요. 근데 그 한국의 뭐 다움, 카카오, 네이버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공통점이 있죠. 그 창업자 분들이 학부 때 다 창업 동아리 하신 분들이에요. 그렇죠? 그 요즘에 그 퍼듀에서도 그 학부생들이 그 창업할 수 있는 그 액티비티를 많이 도와주거든요. 그 혹시 퍼듀의 파운드리라는 조직 들어보셨어요? 퍼듀 파운드리, FOUNDRY라고 퍼듀 파운드리라고 한번 구글 해보세요. 그 파운드리가 그 퍼듀 학부생, 대학원생, 교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창업을 도와주는 이런 조직이에요.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줘요, 의외로. 근데 그 본인이 회사를 차리는 데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그런 창업 동아리를 창업 동아리가 아니라 사실 제가 추천하는 건 창업 동아리가 아니라 창업을 해보는 거예요. 조그맣게. 아예 회사를 부시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 이름 지면 회사잖아요. 등록하려면 제일 좋지만 안 해도 되니까. 그러면서 그 사실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야, 내가 학부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팀들이 보통 어떻게 보이냐면 뭐 서너 명이 모게 되면 그 중에 뭐 한 명, 두 명 정도는 엔지니어고 한 명은 MBA, 한 명은 뭐 리갈, 한 명은 어카운팅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 공대생들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들랑 같이 팀을 따가 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.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엔지니어로 시작하겠지만 사실 커리어를 쌓다 보면 엔지니어링 패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매니저를 할 수도 있고 결국 CEO를 할 수도 있고 CTO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링 외에 그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뭐 뭔가 해보는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 뽑을 때 이렇게 그 창업 비슷한 경험을 해본 내지는 어떤 그 엔터프리너십 경험을 해본 사람들 굉장히 선호를 해요.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회사 생활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회사 생활할 때 사실 특히 학부생인 경우에는 순수 리서치 잡을 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. 박사 정도 했으면 가게 되면 순수 리서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사를 한 친구들도 사실은 가가지고 순수 리서치 외에 다른 일들 많이 해야 되거든요. 특히 학부생들은 가게 되면 순수 리서치가 아니라 어떤 뭐 제품 개발 내지는 제품 서비스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학 외에 다른 쪽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학 외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인터랙션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창업 비슷한 경험을 해보는 건데 한 10년 전만 해도 퍼듀가 그런 도움 시스템이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그 퍼듀 파운드리라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번 쭉 찾아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